네, 분명히 시간을 지키라고 했거든. 이것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있네. 이놈 새끼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운동량. 네? 짤 없이 할 거야, 이제. 짤 없이. 이제 다른 놈들. 이제 장갑을 해야지. 장갑어,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23분, 25분인데. 이야, 순간 잠글려고 그랬는데, 어? 이야, 어? 아,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꼭 적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카메라 안 틀어졌지? 자, 여기서 봐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 변화량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멈춰있는 물체한테 계속 일정한 힘을 가해서 2초가 지날 때까지, 그럼 얘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봐봐. 아까 여기 운동량 썼지만, 질량이 그대로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럼 잘 보세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 0초에서부터 2초까지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같은 힘으로 밀고 가는 상황이면, 뭐 예를 들어 2m/s다라고 하면 2m/s가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운동량도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맞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인 거니까 뭐야? 우리가 아는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많이 없던데, 세로축의 운동량이 나오잖아.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랑 똑같아. 모양이 똑같다고요. 다만,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야? 4잖아, 지금 4. 그지? 속도는 0에서부터 2초가 지나면 2잖아. 맞지?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그래프가 같이 나오지 않거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와.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에 무조건 써 있어요. 질량이 몇 킬로미터 써 있고. 잘 봐. 야, 4kg 미터/세컨드 지금 예를 들어서 2kg을 해놨잖아.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세로축 운동량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VT 그래프가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그 운동량, 세로축에 있는 운동량 숫자를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속도 시간 그래프인 거야. 맞아?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값은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럼 자, 만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 그냥 VT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운동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져. 운동량이 안 변했다는 뜻이잖아. 등속 직선 운동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VT 그래프랑 모양이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다만 뭐만 다르다? 숫자만 다르다.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를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니?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이스토리에 그게 한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자이스토리에 보시면 생각났을 때 풀어줘야지. 자이스토리 없지 않겠지. 자이스토리로
188페이지 12번 문제거든요. 188페이지 12번 문제가 요 내용인 거야. 188페이지 12번. 그지? 188페이지 12번을 보시면 자, 세로축에 운동량이라고 써져 있고, 그지?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거든. 3t, 5t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에 p0라고 써져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이게 이 물체의 그냥 뭐다? 속도, 시간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얘의 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지금 기호로 써져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직선 경로를 따라서 한쪽 방향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요 p0를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속도라고, 속도. 질량으로 나눈 값이 속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p0라고 써져 있으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지만 m분의 p0라고 써져 있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인 거라고. 그럼 얘는 3t가 될 때까지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3t에서 5t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 똑같은, 자, 2t일 때 속도를 물어봤어. 기억. 2t일 때 속력은, 야, 0부터 3t까지는 계속 같은 속력이란 뜻이잖아. 속력이 얼마라 그랬어? 운동량이 p0면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지? 이 문제에선 p0라고 나와 있고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m분의 p0인 거야. 맞지? 0부터 3t까지는 계속 속력이 m분의 p0여야 되니까 2t일 때도 m분의 p0여야 돼. 그럼 기억이 어때? m분의 2p0가 아니라 m분의 p0라고 해야 맞는 말이야.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니은은 그냥 넘어갈게. 일단 니은은 넘어가고 디귿을 보시면 3t부터 5t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3t부터 5t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밑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속도는 m분의 p0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자, 디귿 3t부터 5t까지의 이동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야. 요 가로축의 길이는 2t가 되겠지? 2t 곱하기 요 높이는 얼마가 돼? 0부터 m분의 p0지? 그러면 높이는 m분의 p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2분의 1하고 2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동거리는 m분의 p0 곱하기 t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그럼 디귿 어때?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m분의 p0 t. 맞는 말이 되네.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랑 똑같은 애다. 뭐만 다르다? 값만 다르다. 값만. 근데 만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속도를 물어보면 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값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프린트로 되돌아와서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 운동량 얘기를 했으면 충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충격량. 충격량이라는 게 뭐냐? 자, 충격량은 말 그대로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야.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 말이야. 참고로 충격량은 기호로 대문자 i를 씁니다. i. 다만 우리가 대문자 i를 쓰는 기호 i를 쓰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 전류의 세기가 있거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전류의 세기는 그냥 i고요. 얘는 벡터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니네가 통과해서는 전류의 세기를 배울 일이 없잖아. 그지? 그냥 i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충격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체이를 한 대 빡 쳐. 충격을 받겠지? 그지?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을 것이고 내가 때리면 아프잖아.
아픈 게 뭐야?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치? 힘이 작용해야 돼, 힘이. 그래서 충격량은 힘하고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량처럼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느냐? I는 그래서 그 물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제 R자 힘이야. 그래서 힘 곱하기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면 그게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세컨드, 시간의 단위 세컨드니까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를 쓸 수 있다 이거야. 즉 충격량과 운동량은 단위가 똑같아. 아까 운동량도 이 단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충격량과 운동량은 단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니네 힘이라는 게 뭐가 있어? 아까 운동량에서 나왔던 속도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방향이 있어요. 내가 힘을 왼쪽으로 주느냐 오른쪽으로 주느냐 다르겠지. 그치? 같은 힘이라도. 그래서 힘이 방향이 있으면 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잖아. 마이너스 몇 초 이런 건 없잖아. 그치? 뭐 감소할 때 변화량을 따질 때 쓰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몇 초 그러면 그건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양수고요. 음수 곱하기 양수하면 음수겠지? 그러니까 충격량의 방향도 결국 힘의 방향과 똑같더라는 거야. 아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었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결국 힘의 방향과 같은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볼게. 자, 바닥에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얘가 멈춰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10N이라는 R자 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10N이라는 R자 힘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여기 그렸던 것처럼 2초 동안 계속 밀고 간 거야. 2kg짜리를 2초 동안 계속 밀고 갔어. 계속 10N의 힘으로 밀고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2초 후에 얘가 4m/s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맞지? 4m/s가 돼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이 물체 봐봐. 이 물체는 2초 동안 힘을 받았지. 얼만큼의 힘을 받았어? 10N이라는 힘을 계속 2초 동안 받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10N 곱하기 2초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 물체의 충격량은 20 뉴턴 세컨드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사실 운동량하고 비슷해.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보자. 이번에는 2kg짜리가 아예 가고 있었어.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얘를 왼쪽으로 10N이라는 힘을 계속 작용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애한테 왼쪽으로 계속 힘을 줬어. 2초 동안 힘을 줬어. 2초 동안. 2초 동안 힘을 줬단 말이야. 2초 동안 계속 힘을 줬더니 2초가 됐을 때가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멈췄어. 0이 된 거야. 그지? 그럼 딱 이때까지 봐보자. 자, 이때까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물어보면 운동량하고 똑같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도 계산할 때 사실은 얘는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플러스 붙여놓고요.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계산을 하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10N 곱하기 2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20N 세컨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운동량하고 비슷해. 그러면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충격량이 같다 하면 마저 틀려? 틀린 말이라고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충격량의 크기가 같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같다고 하면 된다.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제? 그래서
운동량이든 충격량이든 운동량 혹은 충격량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운동량의 크기 또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냐, 잘 구분하라고.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무조건 방향을 먼저 고려하고 계산을 해라 이거야. 그럼 이때 충격량에서 또 요런 그래프가 나와. 그럼 요 그림 갖고 있고, 이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세로축은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해보자. 자, 이 물체가 멈춰 있었는데 만약에 2초 동안 내가 계속 10N의 힘으로 밀고 가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내가 물체를 미는 힘이 10N인데 2초 동안 계속 똑같은 힘으로 쭉 밀고 간다 이 말이야.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지금 그려놓진 않았지만 내가 얘를 밀고 가는데 처음에는 10N을 밀고 가다가 점점점 세게 밀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맘이잖아. 계속 같은 힘으로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점점점 세게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점점점 미는 힘을 약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시간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여기 주먹을 때려. 그럼 아까 작용 반작용에서 내가 벽에다 힘을 가하잖아. 근데 니네 보통 이렇게 누구랑 싸우든지 뭘 때리든지 할 때 힘을 계속 가하고 있지 않잖아. 보통 내가 누굴 때린다 그러면 톡 치고 말잖아. 그럼 잘 봐. 톡 치면 벽하고 내 주먹이 닿는 시간이 어때? 졸라 짧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힘을 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그 힘을 가할 때 계속 똑같은 힘으로 보통 가하지는 않아. 내가 물체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체에 가하는 혹은 내가 받는 혹은 내가 가하는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건 이렇게 그려져 있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을 때 이 밑넓이 이게 중요한 거야. 밑넓이가 뭐냐 이거 밑넓이. 응? 이 밑넓이. 자, 예를 들어 요거 갖고 생각해봐. 세로축은 잘 들어. 분명히 나는 설명했던 건데 질문하면 수업을 안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잘 들어. 뭐 문제 푸는 거 질문하는 건 상관없지만 기본 개념을 물어보면 수업 안 들었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요 밑넓이를 계산해줘.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축에 시간이 써져 있고 세로축에는 힘의 크기가 써져 있는 거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잖아. 즉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 밑넓이는 무조건 뭘 의미한다? 그 시간 동안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야.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 밑넓이는 뭘 의미한다고?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 거야. 재원아,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적분하면 돼. 근데 고1 때는 적분을 안 배우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이거 넓이를 구하라는 건 안 나와. 애초에 알려줘. 다만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나 이거 넓이 구하는 건 나오지 않아. 그지? 이거 넓이 구하는 건 나오지 않아.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내가 안 지운 데 이유가 있어. 일단 요 그래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계속 나와, 이 그래프. 특히 요 그래프. 밑넓이가 뭐라고? 그 시간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가해서 밀고 가는 경우에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을 구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벽을 때렸대. 벽이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네.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힘을 많이 가하더라도 힘을 가한 시간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지. 아주 짧으니까 내가 툭 쳤어. 그럼 내 손하고 벽이 닿는 동안에만 힘이 가해지는 건데 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충격량의 크기를 이렇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또 구하냐?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문제 풀 때는 나오니까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요 그림 봐봐. 힘을 가했더니 뭐가 변했어? 얘가 20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것도 있지만 뭐가 변했니? 속도가 변했지? 자, 속도가 변했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 뭐가 변했다는 거야? 운동량이 변했다. 운동량. 자, 그럼 요 밑에 그림은 지울게. 요거 가지고 우리 운동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멈춰 있을 때 운동량 얼마야? 0. 고민하지 마. 멈춰 있을 때 무조건 0이야. 자, 2초 후의 운동량은 얼마지? 어? 사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 이거는 그냥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막 썼는데, 이렇게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F는 MA라는 식 하나 있는 거 알려줬지. 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장이 10N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이 R장은 뭐랑 같다 그랬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질량이 2kg이니까 얘한테 R자임이 10N이 작용하면 그 10N이라는 R자임은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이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아야 돼. 그럼 이 물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가속도가 5m/s 제곱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쓰는 거, 내가 아까 숫자를 막 썼는데, 해봐. 괜찮아. 그러면 2초 후에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마가 돼 있을까? 가속도가 5가 나오려면, 2초 동안에 가속도가 5가 나오려면 속도가 얼마가 돼 있어야 돼? 시우에 얼마가 돼 있어야 돼? 지금 다 보이잖아, 그지? 조는 사람들, 그지? 저 시연이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방법 쓰고 있다, 지금. 그지? 이러고.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 그지? 졸리울 때 마치 안 자는 척. 이러면 선생님이 모르겠지.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 말을 못할 뿐이야. 물론 이제 선생님 때는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졸잖아? 나와, 엎드려. 빡빡빡 들어가, 이거였어. 그지? 선생님 때는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았어. 그지? 맨날 여기 엉덩이 피멍 들고, 혹은 그 피멍 든 거 터져갖고 바지에 달라붙고 집에 가서 간신히 떼어내고 막 이랬다고요. 그랬던 시절이야. 그지? 여기 이제 막 교실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함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대걸레가 막 들어있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이렇게 열받잖아? 권하율 나와! 이래갖고 대걸레 부러뜨려갖고 막 패고 그랬다고. 그지? 숙제 안 해? 나와! 손바닥!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 맞으려고 그럼 5대 맞고. 10대 맞겠습니다. 그럼 10대 맞고. 막 이랬다고. 그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참, 야만의 시대에 선생님이 학교를 나왔지. 그지? 진짜 야만의 시대였어. 지금 생각하면. 조는 사람한테 질문할 거야. 다시. 야. 선생님이 토요일 날 낙생고반을 들어가거든. 그 학교는 지정석을 합니다. 강의실이 항상 똑같으니까. 너희도 지정석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지정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 다 뒤에 앉고 싶겠지? 그럼 뒤에 앉고 싶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게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뒤에 앉고, 진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벌써 어? 아니 이제 불어가. 뭐가? 아니 쌤 보실래요? 뭘 봐? 아니, 진짜 심각해 지금. 뭐라는 거? 뭐 했는데 아프다는 거야? 아니 지금 머리는 쏘는데요. 어디서, 이 교실에서? 아니요.
뭘 잡아? 아니 오늘부터 어제부터 아팠대요. 버릴 수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플 수가 있나? 말 버리면 병원에 갔을 것이고 꿀 버리면 그냥 가라앉을 텐데, 그지? 자, 아무튼 야, 다시 본론으로 옵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졸거나 딴짓하거나 잡담하면 내 질문합니다. 질문 대답 못하면 아씨 맴매를 못하니까, 그지? 잘 봐. 아까는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든다고 사실 숫자를 막 써서 그런데 우리가 배운 정석대로 하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예를 들어 10뉴턴이면 그 알짜임의 크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아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10뉴턴이야. 근데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면 이 물체는 무조건 가속도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 물체가 멈춰 있다가 계속 10뉴턴을 받아서 2초가 됐을 때 속도는 얼마겠냐고. 2초 동안의 가속도가 5가 나와야 되니까 2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0m/s가 돼야 되는 거죠. 맞지? 그래야 2초 동안에 10이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5가 나오겠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충격량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10뉴턴이라는 힘을 계속 2초 동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힘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계산하면 10뉴턴 곱하기 2초 해가지고 20뉴턴 세컨드인 거잖아. 그럼 이제 아까 숫자 지우기 전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면 이 물체가 충격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이 물체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변했지? 그럼 뭐가 변해서 운동량이 변했더라 이 말이야. 그제? 그럼 봐봐. 멈춰 있을 때 운동량은 무조건 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0뉴턴이라는 힘을 받아서 2초가 지나서 10m/s가 됐을 때 운동량이 얼마야? 2kg 곱하기 10이니까 운동량이 20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선생님이 변화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야? 20 빼기 0 해서 20이지. 야, 무슨 얘기하고 싶냐? 내가 어저께 수업할 땐 그 유도 과정을 일일이 다 써줬던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야. 요거 꼭 써놔.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뭐랑 같냐면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야. 내가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을 했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는 지울게.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운동량만 나와. 그런데 충격량을 물어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된다고. 충격량을. 알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지금 페이지 방금 선생님 그래프 얘기한 것까지 하면 1페이지 아래쪽하고 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제 문제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풀도록 하고 그럼 이번에는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 프린트 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자, 니네 잘 들어야 돼. 이거 나중에 또 선생님 생각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잘 보세요. 요 지우고 여기다 아예 깨끗하게 씁시다. 근데 지면이 있고 지면에서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질량의 달걀 두 개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맨 콘크리트 바닥이고 하나는 그 위에 스펀지 같은 방석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요런 그림 나오고 요런 문제 나올 때 방석의 두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질량도 똑같아. 그러니까 질량의 m이라고 해볼게. 잘 봐. 요 놈이 요거 A라고 할게. A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 아래 방향 속도를 V라고 해볼게. V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닿는 순간에 V였다가 닿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충돌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할 텐데, 부딪히는 순간 얘가 땅바닥에 힘을 가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하면 얘도 나한테 힘을 가하게 되거든. 땅바닥이. 그러면 달걀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채희야 부딪히는 순간 땅이 위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래서 닿는 순간에는 V였다가 결국에는 속도가 0이 돼서 멈추는데 이 달걀은 뭐 결과적으로 깨질 수 있겠지. 그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잘 봐. 같은 높이에서 이번에는 방석 위에다 떨어뜨리는 거야. 자, 방석에 닿는 순간. 내가 분명히 아까 방석의 두께 무시하라 그랬어. 방석에 닿는 순간 그러면 이 달걀의 속도는 얼마일까, 하유라? 0. 닿는 순간이야. 닿는 순간. 모르겠어. 잘 들어. 그러니까 봐봐. 방석의 두께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림에 방석은 그려져 있지만 방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땅에 닿는 순간인 거잖아. 야,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물질, 뭐라고 했어? 자유낙하하는 건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럼 얘네 떨어지는 동안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크기도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0에서 떨어뜨렸는데 닿는 순간 V잖아.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 V만큼 변했지. 그러면 얘도 닿는 순간 얼마가 돼야 돼? V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두께는 무시하라 그랬잖아. 그지? 맞아? 닿는 순간. 그럼 물론 이제 얘도 방석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 닿을 때가 쭉 내려가겠지. 뭐만 다르냐면 얘도 결국 바닥에 부딪히면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요 녀석은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부딪혀 버리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매우 짧아. 근데 얘는 이 소위 말하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힘을 받는 시간이 뭐야?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와 얘가 받은,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닿는 순간 V였다가 결국에 멈추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를 B라고 하면 A하고 B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될까? 같아야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봐봐. 둘 다 질량이 M이야. 둘 다 닿는 순간이 여기다 써줄게. 닿는 순간. 이 녀석의 운동량 MV야. 얘도 닿는 순간 뭐야? MV야.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멈추면 운동량 0 될 거 아니야. 얘도 0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 빼기 MV니까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MV 되는 거잖아.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고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결국 뭐가 같은 거다? 두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같다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 얘네 둘이 바닥에 부딪혀서 요거만 얘기하고 싶게 멈출 때까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말이야.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힘을 이렇게 받거든. 힘을 받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짧아. 근데 얘는, B는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긴 거야, B는. 그러나 뭐는 같아야 될까? 충격량은 같다면서.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가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그러면 요 A의 밑넓이를 SA라고 하고 B의 밑넓이를 SB라고 하면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이 SA와 각각 SB가 되는 건데 그게 같다고요. 맞아? 그러면 봐봐. 바닥으로부터 얘네가 힘을 받을 때 봐봐.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잖아. 힘의 크기가 똑같으면 평균이란 말을 쓸 필요 없겠지? 근데 짧든 길든 물체들이 받는 힘의 크기가 변하면 그거의 평균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참고로 그 힘을 아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 충격량이 이때 참고로 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 불러. 충격력. 그러면 어떤 물체가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충격력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던 방석 위에 떨어지던 받는 힘의 크기가 변하면 그거의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너희가 공부할 때는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걸 평균 충격력이라고. 왜? 그러니까 이 얘기야. 요 밑넓이가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힘을 이렇게 받아서 요 면적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그런 충격량이나 이만큼의 힘으로 계속 일정하게 힘을 받았을 때 충격량이나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는 의미야, 같더라. 요 면적하고 요 면적과 요 면적을 합친 게 결국 같으니까. 이걸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B는 어때? B는 방석 위에 떨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다 보니까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했거든. 그럼 B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요것도 절반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A가 받은 평균 힘 FA라고 하고 요거를 B가 받은 평균 힘, 평균 충격력 FB라고 하자 이거야. 이랬을 때 얘는 달걀이 깨지고 얘는 달걀이 안 깨지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달걀에 힘이 가해지면 어느 순간 깨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달걀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진다고 해보자고. 그런데 방석에 떨어뜨리면 힘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들어서 깨지지 않게 되는 거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바닥하고 부딪히니까 평균적인 힘이 되게 커서 깨지는 힘보다 커지기 때문에 깨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하는 김에 요거까지만 마무리할게. 그럼 봐. 이거까지는 해야 돼. 이거 중간에 쉴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밑넓이가 충격량이라 그랬어. 야, 식 2개만 쓰면 돼. 그럼 충격량은 자, A가 받은 평균 힘, B가 받은 평균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A가 힘을 받은 시간, 그걸 TA라고 할게. B가 방석에 의해서 힘을 받은 시간 TB라고 하면 요거 곱한 게 충격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A가 B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받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야, 얘가 똑같단 말이야. 얘가 똑같은데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A가 B보다는 힘을 받는 시간이 더 적으니까 충격량이 동일하려면 더 많은 힘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더라 이 말인 거. 알겠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